안녕하세요. 청담이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콧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맞춤 보형물 들어보셨어요? 이 맞춤 보형물. 기존의 보형물이 이미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러면 맞춤 보형물은 개개인의 코에 맞춰서 제작하는 제품이에요. 병원에 오시면 CT를 먼저 찍고 그러면 이제 비스툴의 회사에 그 CT 데이터를 보내고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차팅을 해가지고 비스툴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환자에 맞는 이제 보형물을 만드는 거죠. 이 맞춤 보형물이 일반 보형물보다 좋은 이유는 아무리 사람을 봐도 좌우가 비대칭이잖아요. 특히 코는 이 뼈의 높낮이가 좌우가 틀려요. 그걸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맞춤 보형물이에요. 한마디로 이 비대칭을 더 쉽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맞춤이다 보니까 기존 보형물은 만약에 뼈면 기존 보형물은 그냥 이렇게 딱 올리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뼈가 약간 울퉁불퉁인데 기존 보형물을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요런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없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빈 공간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일단 뭐 진물, 피 이런 것들이 고이게 돼요. 그러면 염증 가능성도 많아지죠. 또 흉살도 차오르니까 제가 원했던 모양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춤 보형물은 우리 코 모양이 제가 이제 그림 그린 대로 이렇게 똑같이 울퉁불퉁 한다 그러면 맞춤 보형물 자체는 정말 이 코에 맞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물질이 안에 이제 뭐 피가 고이거나 진물이 고일 일도 없고 흉살이 차올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떠 있어서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맞춤 보형물은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삐뚤어질 염려나 밑으로 흘러내릴 염려 이런 것들도 훨씬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 보형물의 장점은 코에 딱 맞췄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휨이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 보형물이 떨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최대한 없어졌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보형물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일반 보형물들은 이제 그걸 의사가 맞춰서 다 깎아야 되는데 그 깎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 몇 년 깎다 보니까 이제 잘 깎긴 하지만 그래도 좌우를 깎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맞춤 보형물은 이 좌우 밸런스까지도 다 맞춰주게 다 환자가 원하는 각도로 해서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또 한 가지 장점은 환자가 원하는 대로 깎아준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맞춤 보형물은 환자한테도 좋지만 의사한테도 되게 수술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형물 깎는 시간은 지금은 한 10분 정도면 깎는데 때에 따라서 환자가 이게 굴곡이 심하거나 이럴 땐 더 많이 깎게 되거든요. 하지만 맞춤 보형물은 이미 만들어져서 딱 맞춰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깎을 시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수술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이거는 환자한테도 좋지만 정말 의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맞춤 보형물은 제가 말한 대로 깎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 수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염증 확률도 또 많고요. 또 붓기도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맞춤 보형물 쓰게 되면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염증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이 붓기 가능성도 굳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맞춤 보형물은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하실 때 맞춤 보형물로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단점 한 가지. 어쨌든 수술 비용이 업이 된다. 이제 환자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이 부위는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꺼져 있어요. 그게 옆모습에 보시면 이 부위, 미간 사이 꺼져 있고 이 부위는 올라와 있고 이 부위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굴곡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형물을 저기에 맞춰서 깎아야 돼요. 물론 이제 튀어나온 뼈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서 이렇게 깎기도 해요. 하지만
보형물도 역시 또 깎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굴곡에 맞춰서 보형물 깎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의사가 이 카빙을 많이 해본 의사면 시간 빨리 싹 깎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이 없는 의사면 이거 깎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카빙 없이 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런 굴곡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맞춤 보형물로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런 굴곡에 맞춰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형물을 툭 넣어주면 끝.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맞춤을 하든 맞춤을 안 하시든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코끝 교정술이라는 걸 하죠. 요렇게 우리가 코가 있고 코 구멍이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코 안에 요런 연골이 있죠. 코 안에 요런 비익 연골이라 그래서 코에 있는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비자에 날개 익자 써서 비익 연골이에요. 이 비익 연골을 이렇게 묶어만 줘도, 이렇게 묶어만 줘도 이 떨어져 있는 비익 연골을 묶어주니까 튼튼해지죠. 우리 젓가락 하나 부러뜨린 거랑 2개 부러뜨린 힘이 틀리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많이 튼튼해지지만 생각보다 코끝을 조금 더 요즘은 좀 더 세우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약간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이에다가 연골을 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골은 이제 귀연골이에요. 어쨌든 이 연골을 빼서 이 사이에다 넣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은 쑥쑥 들어간 게 넣고 나면 이제 눌러도 잘 안 움직이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에 살이 있다. 코가 조금 살이 있다. 저도 여기 보면 살 많잖아요. 이렇게 살 많은 거는 좀 조직을 좀 없애줘야 슬림해지잖아요. 물론 코끝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올라가면 코가 이렇게 슬림해지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살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런 조직들, 이거는 뭐 지방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 뭐 스마스층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올려주고 하면 저절로 코끝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코끝 수술이에요. 이 코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방 비개방도 많이들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거의 이렇게 있으면 일단 양쪽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위에서 딱 보시니까 양쪽 비대칭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뭘 하느냐, 개방을 해요. 이렇게 열거나 뭐 이렇게 열거나 다양하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콧구멍까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툭 적게 올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이죠. 그러면 수술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개방들을 하시는데 청담유는 이 개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 개방 흉터가 생각보다 이거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별로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아마 이제 주위에 코 수술하신 친구나 이렇게 봐보시면 굳이 이렇게 안 들어도 그냥 이런 상태에서도 여기 절개 형태가 꼭 잘 보이고, 또 우리의 피부는 한번 이렇게 절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함몰이 돼요. 함몰이 되는데 또 개방하고 또 개방하고 막 질수 있어서 또 개방하고 또 개방하고 또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함몰이 돼. 그래서 생각보다 개방한 흉터들이 흉도 있지만 자체 흉이 꺼져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막 수술하면서 여기다 살을 보충해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저희는 비개방 수술을 많이 해요. 비개방이라는 건 간단해요. 요거 안 해요. 여기 하지 않고 콧구멍 안에서만 조금 더 길게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를 안 여는데 이렇게 들 수가 없으니까 이 연골 보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비개방 수술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수술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우리가 코끝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T플라스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끝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방이냐 비개방은 난이도가 같은 코에서도 확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골을 비개방할 때는 한쪽으로 꺼내서 양쪽을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꺼내면 한쪽은 많이 나오고 한쪽은 적게 이렇게 당겨져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얘를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래서 비개방 수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방 수술은 그냥 딱 열고 딱 보이기 때문에 쉽게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개방이든 비개방이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대칭을 잡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개방이 오히려 훨씬 힘들어요. 수술에 있어서 코 미간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끝을 얼마나 예쁘게 올려주냐, 이게 수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환자분도 보면 코끝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보면 여기 길이도 보면 이게 짧아요. 하지만 지금 수술하고 나서 길이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 콧구멍하고 거의 1대1 정도, 근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긴 거 보이시고, 이게 코끝 교정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개방으로 이 코끝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청담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을 최대한 환자편의 입장에 서서 흉 없이 수술해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환자분 입장에 보면 우선은 맞춤 보형물로 이 굴곡을 최대한 맞춰서 해줬고요. 그리고 코끝에는 어쨌든 비개방을 해서 코끝 연골 이렇게 묶어주는 T플라스티를 한 거예요. 남자 코는 여자 코랑은 틀리죠. 남자 코는 좀 일직선 코, 조금 직선 코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자분 코였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게 팁을 코끝을 더 올렸겠죠. 아니 올리고 미간을 좀 더 깎고 이런 식의 이제 아마 코가 됐을 거예요. 이게 남녀 코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 비포 애프터 어떠세요? 남자 코 지금 보면 미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수술한지 친구들이 수술한지 모른대요. 친구들이 눈썰미가 없는 건지 수술이 자연스럽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코들은 남자는 이 아나골이라 그러죠. 이 눈썹 뼈가 되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자분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간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 그래도 아나골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간이 높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술의 성형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이 있으니까 수술하고 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1년, 2년 지나면 이제 주위 사람들도 잊어먹고 수술하는 것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남자 코성형이고요. 여자들보다는 남자 코성형은 미간 쪽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올리고 여자 코는 좀 더 코끝을 포인트를 둬서 수술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은 어떻게 보면 코 수술, 이 코끝 수술만 잘 하고 나면 이 여기 뭐 미간에 올리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코수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T플라스티, 코끝 수술.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개방 안 한다. 그냥 비개방으로도 코끝 수술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청담위의 노하우고요. 저희 원장단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코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또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질문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을 드릴게요.